그 다음에 자 재해보험법, 그 다음에 원예 및 재배학. 분량은 이 두 과목하고 이 한 과목하고 비교해도 이게 훨씬 더 분량이 더 넓어요. 원예 및 재배학. 또 어렵기도 하고. 그러면 자 우리는 이제 세 과목 해가지고 총 몇 문제 나와요? 문제가 75문제 나오죠. 자 여기도 25문제, 여기도 25문제. 그래서 이 두 과목에서 한 평균 보편적으로 보면 85점 이 정도 맞으시더라고요. 저희 학원에서 1회 때부터 7회까지 보면 그러면은 점수가 많이 남죠. 여기는 뭐만 면하면, 과락만 면하면 1차는 그냥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재보험법이나 보험계약법이 또 원예 및 재배학이 여러분들이 2차 공부하는데 이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용어 부분이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자 오늘은 이제 보험계약법 보게요. 자 보험이 나오잖아요. 보험. 여러분들은 보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보험이에요? 보험을 알아야죠. 보험이 뭐예요? 보험.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도처에 뭐가 도사리고 있어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면 위험이 도사리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삶의 질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그 위험을 보험이라는 것이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들을, 그 불안들을 보험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보험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질은 올라간다, 떨어진다? 올라간다 그 말이죠. 우리는 사는 동안에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즐기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 불안들을 다 제거를 해준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상당히 좋은 일이잖아요. 이게 순기능적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보험 계약이 나오잖아요. 계약. 보험 계약. 계약은 뭐예요? 계약이. 무엇보다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험을 놔두고 우리는 계약을 하는 거죠. 계약은 우리가 약속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서로 뭐 하자고 약속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돼요? 거래라고 돼요. 거래. 그러면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거래를 무수히 하는 거죠. 우리 하루만 생각해 보자고. 더도 말고 하루만.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 가서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까지만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그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거래를 몇 번이나 하고 있는가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몇 번 해봤어요? 선생님 몇 번 해봤어?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 자, 마트에 가서 내가 필요한 물건 사는 것도 거래요. 학원 오는 것도 거래요. 자동차는 좀 더 편리하게 해서 우리가 도구를 이용하잖아요. 주유소 가서 주유하는 것도 거래요. 친구 만나는 것도 거래요. 거래처 만나는 것도 거래요. 다 거래잖아요. 그런데 이 거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안 해봤던 것이죠. 근데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험을 놔두고 보험 계약자하고 보험자하고 거래를 하는 거죠.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럼 거래는 우리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래를 해요? 손해를 보기 위해서 거래를 해요? 응?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나한테 이익이 되면 거래를 하는 거고, 나한테 손해가 온다면, 손해라면 거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거래는 서로가 약속인데요. 그 약속은 거래예요. 계약이 거래예요. 그러니까 계약은 약속이고
계약은 거래인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나한테 좋으니까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서로 약속하려면 어떤 룰을 정해야 되잖아요. 내가 기분 나쁠 때, 기분 좋을 때는 이렇게 하고, 기분 나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기준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법이에요. 그래서 보험에 대해서 거래하는 기준, 법이에요. 보험계약법. 여기서 우리가 25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실수로 하나, 두 개 정도 틀리면 만족하는 거죠. 자, 그것도 그거고, 이게 기본이 돼서 여러분들이 2차 과목 공부하는데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보면 3페이지 봐보세요. 자, 보험계약의 개념 나와 있잖아요. 보험계약의 개념. 그 다음에 보험계약의 법적 성격 쭉 나와 있는데, 성격 보니까 그동안의 기출문제가 계속 나왔어. 한 번도 거의 빠지지 않고.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거래를 할 때는, 약속을 할 때는 당사자 둘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험계약은 둘이서 해요? 셋이서 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자, 갑은요, 지금 돈이가 필요해. 근데, X 토지를 가지고 있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가 갑이잖아요? 갑이 뭐가 필요해요? 돈이가 필요해요. 그럼 어때요? 이 토지를 돈이 많이 필요하면 처분하는 거죠. 파는 거잖아요. 매각하는 거죠. 조금 필요하면 갑은 자 농협은행 가서 금전 소비대차 돈 빌리는 거죠. 그리고 농협은행은 갑을 못 믿으니까 갑의 토지에다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면 처분하는 거고, 많이 처분하는 거고, 조금 덜 필요하면 그냥 은행 가서 빌리고 저당권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하고 자 농협은행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둘이 당사자 간에 필요한 것을 주고받으며 약속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험계약법은 둘이 당사자가 거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된다니까. 3자라니까요. 그 어떻게 되냐면, 자, 갑하고, 자, A하고, 자,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에 대해서 거래를 하면서, 자, 이익을 받는 사람. 거래는 이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익을 받는 사람은 제3자 의리 받는 거죠,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 물건 보험에서는 피보험자 이렇게 하고요. 피보험자. 보험을 받는 자예요. 피보험자. 그 다음에 자, 인보험, 신체보험에서는 수익자. 이렇게. 그러니까 보험계약자하고 보험자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모든 이익은 물건보험, 재산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받는 거고 신체보험에서는 수익자가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누구를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통 여기는 갑하고 농협은행하고 돈이 조금 필요했을 때 금전, 소비대차하고 막 1억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 농협 입장에서 돈을 많이 빌려줘야 이자를 많이 받으니까 수익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원금 회수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갑을 못 믿으니까 갑의 부동산에다가 근저당을 설정하고 1억을 빌려주는 거죠. 만약에 약속 날짜까지 갑이 변제를 하면 못하면 바로 이 사람은 경매를 실행해서 자, 만약에 B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어. 이 사람은 대금 넣고 이 부동산 이제 경락 낙찰이니까 이 부동산 가져가고 대금 내놓으면 이 저당권자를 여기서 대금을 뽑아가겠죠. 그러면 보통 거래는 당사자를 위해서, 매매도 마찬가지. 갑하고 농협으로 매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둘이 갑하고 이 농협은행은 당사자끼리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래를 하는 건데 여기는 제3자를 위해서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계약은 보통 계약이에요? 특수한 계약이에요? 당사자끼리 이루어지는 거래는 보통 계약이다. 제3자를 위해서 하는 것은 무슨 계약이다? 특수한 계약이다.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해서 둘이 당사자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당사자를 알아야 돼. 갑하고 A가 당사자예요. 그러면 갑은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보험 계약자. 자, 이 사람은 보험자. 그래서 을을 제3자를 위해서 둘이 보험 거래를 하지만 우리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계약을 함에 있어서 그게 어떤 하자나 흠이 있다면 그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무효한다는 이야기는 해제나 해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갑하고 A하고 당사자죠. 갑하고 A만 이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제3자는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당사자가 아니니까. 만약에 이 보험 계약이 문제가,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 무효가 되겠죠. 무효이면 이행 안 해도 되는데 이행한 것이 있으면 부당이익 돌려받잖아요. 그거 돌려받을 때는 3자한테 줬다 할지라도 A가 보험금을 3자한테 줬어. 그게 잘못된 거야. 문제가 있는 거야. 안 줘도 되는데 줬어. 그러면은 A는 잘 줬어, 잘못 줬어? 잘못 줬어. 그러면 부당이익으로 돌려달라 할 때 A가 을한테 잘못 줬으니까 나한테 돌려줘 한다. A는 갑한테 나한테 돌려줘 한다. 누구한테 돌려줘 한다. 시험에 그래 나왔다니까. 누구한테 돌려달라고 해야 돼? 그래, 갑한테. 얘는 안 되는 거야. 왜? 당사자끼리. 무효나 취소는 당사자끼리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험계약은 갑하고 A하고 체결해서 그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돈은,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 A 보험자는 을한테 돈을 줘서 잘못됐으니까 준 거 나한테 돌려줘, 이렇게 부담 돌려줘,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지요. 법에서는 그게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3자니까 당사자끼리만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A가 을한테 보험금을 줬어도 이 보험계약이 원인이 잘못돼서 무효가 된다 한다면 A는 갑한테 부당, 이 준 돈 1억을 줬어. 보험금 1억을 줬다고. 그러면 A는 갑한테 1억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해야지 이게 맞는 지문이지. 을한테 달라고 돌려달라고 하면 X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도 그렇게 나오니까.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보험계약도 특수한 계약이다 보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당사자를 간과하면 안 된다고. 모든 무효는 아예 효력이 없는 거고, 효력이 없는데 이행을 했어. 그럼 이행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행할 필요 없는데 이행했다면 나한테 돌려줘, 부당이득으로 돌려줘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럴 때는 항상 당사자끼리만 하는 것이지 제3자한테는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그 다음에 취소는요, 일단은 유효해요. 일단은 유효하는데 취소하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취소권 행사하는 거는 이 을은 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누구만 한다? 갑하고 A만 한다. 이게 첫 번째 문제라고요. 이게 무슨 계약이니까? 특수한 계약이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특수한 계약의 유형이 몇 개가 있어요. 이게 특수한 계약. 그래서 보통 계약은 둘이 당사자가 하는 건데, 이거는 특수한 계약이 뭐냐면 첫 번째, 이게 보험 계약이 특수한 계약이에요. 보험 계약. 그다음 두 번째가 화물 운송 계약이에요. 화물 운송 계약. 자, 여러분들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에서 되게 보면은 인터넷에서 주문을 하죠. 그러면 물건은 누가 갖다 줘요? 택배가. 그게 뭐예요? 화물 운송 계약이에요. 내가 만약에 무슨 어떤 전자회사에서 PC를 샀다. 그럼 갖다 주는 거는 화물 택배에서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게 제3자라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그 전자회사하고 컴퓨터 회사하고 당사자가 되는 거고, 택배는 제3자가 되는 거죠. 화물 운송 계약.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 변제 공탁이 있어요. 이거 처음 들어보죠? 변제 공탁이 뭐예요? 이거는 법원에다 하는 거예요. 법원에다가. 자, 내가 채무자요. 채무자인데 나의 잘못 없이 채권자를 소재를 파악할 수가 없어. 그러면 약속된 날짜에 내가 이행을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행지체가 돼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페널티를 당하게 돼. 그러면 나는 어디 가서 법원에 가서 변제 공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법원은 나하고 둘이 당사자죠. 그럼 내가 돈을 이제 변제 공탁을 해놓을 거 아니다 법원에다가. 그러면 내가 채권자한테는 이행했어도 안 했어도 뭐 한 걸로 봐? 이행한 걸로 본다니까요. 그러면 그 채권자는 법원에서 돈 받아가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 법원하고 변제 공탁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3자를 명시하게. 그 다음에 보험계약, 화물 운송계약, 변제 공탁.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보험계약의 특성이 있어요. 특성. 자, 요거 별표 한 2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상업성 그래요. 상업성. 상업성. 상업은 장사죠. 장사에 관한 거잖아요. 장사에 관한. 그러면 우리가 보면 우리가 뭐 사법이 있고 공법이 있어요. 공법은 국가 등하고 나하고 거래할 때가 공법 등이에요. 국가하고 나하고 뭐 또 그 거래를 하는 경우, 지자체하고 나하고 거래하는 것은 공법 관계예요. 그 다음에 사법 관계는 개인 대 개인 거래하는 게 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법에는 민법과 상법이 있어요. 그렇죠? 민법하고 상법. 근데 자, 일반 개인 대 개인은 민법이지만 둘 중에 한 사람이 상인이라면,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상법을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상인이거나 둘 중에 한 사람이 상인이라면 상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성을 가지고 있어요. 보험계약은. 원래 상법 소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계약법은 상업성이 있는 거죠. 장사에 관한 법을 적용한다는 이야기죠. 장사에 관한 거. 그러면 장사는 뭐가 첫째예요? 첫째 목표가 뭐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익 창출이잖아요. 이익 창출. 쉽게 말하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이면에는 이 보험이라는 상품을 가지고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보험계약법은 상업성, 이게 특성이 있다고요. 그럼 우리 주변에 보험회사를 한번 보자고요. 보통 중소기업들이 보험회사를 운영해요? 대기업들이 해요? 왜 해요? 뭐가 되니까? 돈이 되니까. 돈이 되니까. 어떻게 해서 돈이 되냐면 그 방법은 2가지예요. 자, 확률, 통계 이론에 의해서 돈이 되는 거죠. 2번째로는요, 자, 대수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대수의 법칙. 자, 위에는 알겠는데 아래는 뭐예요? 대수의 법 처음 들어보시죠? 그래서 대수 법칙이 요거를 갖다가 받쳐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확률 통계라면 동전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 동전을 보면은 한 면에는 숫자가 나오고 한 면에는 사람 얼굴이 나오죠. 세종대왕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동전 있으면 봐보세요 지금. 한번 봐봐. 저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한번 봐봐. 그렇죠. 숫자하고 사람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내가 던졌을 때 숫자가 나올 확률은 몇 프로예요? 내가 한번 던졌을 때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그 50%잖아요. 근데 한 번, 두 번 던져서는 50% 나올 확률이 있다 없다? 그렇죠. 그게 바로 대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두 번을 던졌어. 그럴 때 다 숫자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대수 법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10,000번을 던져봤더니 거의 5대5가 나오더라. 그게 대수 법칙이에요. 대수 법칙이 확률 통계 이론을 받쳐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보험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차 보험을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삼성화재의 자동차 보험 고객이 3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전국에서. 그러면 보험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하잖아요. 사고 날 확률은 몇 프로예요? 자, 대수법칙 적용하면 50%. 그러면 절반은 사고 나고 절반 사고 안 나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기술을 활용하면 돈 돼, 안 돼? 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보험계약법 상업성, 상업성이 있는 거예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라도 다 돈 되니까 달라들 수도 있죠. 이런 거 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지역에 무슨 가게를 챙겼어. 그러니까 막 손님이 막 엄청 많이 몰리는 거야. 돈 돼, 안 돼? 돈 되잖아요. 그럼 바로 옆집에 앞집에 또 그 똑같은 거 생겨, 안 생겨? 생기잖아요. 돈이 된다고 하면 금방 생겨요, 그거.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자, 상업성을 활용해서 돈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두 개를 확률로 하다 보니까 대수법칙 적용돼서 확률 통계가 50%가 나오는 거잖아요. 돈이 되는 거예요. 왜? 절반은 사고 나고 절반 사고 안 나잖아요. 그럼 무조건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위험을 전가해 주려면 완전한 어떤 법적 조치, 어떤 자본력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어 버리면 이게 보험계약 많이 해가지고 보험금 받아가지고 나 돈 없으면 못 줘 해버리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게끔 돼 있다고요. 그러나 대원칙은 확률 통계 이론을 접목하고 거기를 받쳐주는 게 대수의 법칙이라고. 그러니까 한두 번 던져서는 확률이 안 나오는데 10,000번, 1,000,000번 던졌을 때 거의 50% 나오더라. 그러면 절반은 사고 나고 절반 사고 안 나니까 무조건 돈이 되더라. 장사성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뭐 특성에서 상업성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맞는 질문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사행성이라고. 사행성. 우리가 사행성 하면 대표적으로 복권이죠. 무슨 복권? 로또 복권. 저도 몇 번 사다가 이제 실망해갖고 안 사요, 지금. 어느 날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특히 토요일만 되면 어떤 때는. 근데 느낌이 어때요? 내가 사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뭐 돼지 꿈을 꿨다든지 좋은 꿈을 꿨어. 그날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야.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 세상 다 내 거야. 오늘 운이 터지겠다. 그래서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와서 복권을 샀어요. 엄청 기대되잖아요. 그 저녁에 이제 확인을 하면 가슴이 떨려가지고 못해. 아침 일요일 날 보니까 다 꽝이야. 그래서 자 보험료는 조금 내는 거잖아요. 특히 임보험 같은 경우, 사람 보험 같은 경우는 특히 사망보험 생각해 보자고요. 기본이 20억, 30억이에요. 내가 낸 보험료는 뭐 토탈해도 얼마 안 되는데 사행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악용하는 거예요. 고의로 사고 내 안 내. 어떤 사람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임보험에서 피보험자를 다른 사람에게 해놓고 일부러 사고 난 것처럼 꾸며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죠. 특히 그 서울 가면 광주는 그 별로 없는데 노숙자들이 많아요. 그 노숙자들은 얼마 돈 주고 깨가지고 보험계약을 피보험자로 그 노숙자를 넣는 거예요. 돈 주고. 그래가지고 죽었다고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별사람 다 했잖아요. 심지어는 일반 가정에서도요. 그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죽여요. 뭘 타려고요? 보험 타려고요. 남자가 해요, 여자가 해요? 아니요, 여자가 해요. 남자는 안 해요, 여자가.
그러죠. 그 작년인가 그 부인이 남편을 피보험자로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농약을 하루에 100g씩을 먹였대요. 2년 동안. 무서워요, 진짜로. 2년 동안 먹여가지고 그냥 태도 없이 소리 없이 그냥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험회사가 여기에 엄청난 어떤 그 뭐 수사는 거의 뭐 수사기관 뺨칠 정도로 어떤 체계가 갖춰져 있잖아요. 자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 다 조사다 보니까 의심쩍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법기관에 이제 고소를 한 거죠. 고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조사해 보니 그게 탄로가 난 거죠. 그래서 일단 보험은 3의 질을 높여주는 게 원칙인데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사행성도 있더라. 그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선의성이 있어요. 선의성. 보험은 원래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3의 질을 올려주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로 절대 사고 내지 말고, 고의로 사고 내면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아침에 뭐 라디오 방송에 나오더만 차 이렇게 운전으로 나오면 라디오 키잖아요. 이렇게 일부가 보험사고를 내가지고 보험을 많이 편취하게 되면 그 모든 어떤 전가는 다른 보험 계약자들한테 이렇게 해를 끼치니까 그 선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고의로 사고 내라고 내지 말라고 최소한도로 보험계약 체결할 때는 어떤 도덕적 양심을 가지고 하라는 이야기죠. 그게 무슨 성? 선의성. 선의성. 그 다음에 자 3의 질을 높여주니까 뭐 또 있더라? 공공성도 있더라. 그잖아요. 공공성도 있더라. 그 다음에 자 보험 계약자하고 보험자는 대등해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약간의 차이가, 많은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삼성화재를 비교해 보자고요. 거기는 자본력이 몇백이 아니라 몇 천억 가지고 있죠. 우리 일반인 개인은 어때? 자본력이 어째요? 끼익 해봤자 뭐 10억 뭐 5억 뭐 이런 거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법률 지식도 그 보험자는 어째요? 고문 변호사만 20명 30명이요. 아까처럼 고의사고 냈을 때 이걸 갖다 하려고 법조팀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법에 대해서 잘 알아 몰라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뭐가 필요하냐면 항상 보험계약 체결할 때 편면적 강행 규정을 두는 거예요. 편면적 강행 규정.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 체결할 때 강행 규정을 두는 거예요. 즉 말해서 그 보험계약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보험계약자한테 유리하면 그거는 유효해요. 보험계약자한테입니다. 보험계약자한테 불리하면 유효, 무효. 그게 이제 뒷받침돼 주는 것이 뭐가 있냐면 부합성이라고 있어요. 부합성은 우리가 다른 말로 자 부동문자 그래요. 부동문자. 그러니까 이 한문을 쓰면 부동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움직이지 않는 글자 그런 거죠. 움직이지 않는 글자. 더 쉽게 말하면 약관 그러면 된 거예요. 약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계약 체결하다 보면 자 보통 설계사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설계사는 이제 보험자에 소속된 보험 소속돼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약관을 가져오면 A4 한 장입니까? 책 한 권입니까? 책 한 권이에요. 그렇죠? 책 한 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험계약 체결할 때 그걸 막 넘기면은 설계사 뭐라고 그래요? 읽는 거는 어디 가서 읽어보고
집에 가서 읽어보고 뭔만 해주라고 그래. 서명만 해주라고 그래. 그 말은 그게 부동문자예요. 부합성이에요. 그래서 자, 이거는 누가 작성을 하면 보험자가 작성해요. 보험자가 그럼 작성하니까 자기 이주로 쭉 나열할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양이 많은 거죠. 그럼 자기만 변명하면 안 되니까 상대방도 조금 늦어요. 상대방이 조금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이 한 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네가 마음에 들면 뭐 하고 yes 하고 싫으면 뭐 하고 no 하고 이게 둘 중에 하나 선택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말해서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 쪽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보세요. 우리가 여기 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약은 거래잖아요. 그럼 거래를 할 때 쉽게 말해서 갑의 X 건물에 대해서 을하고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그러면 이 건물의 시장 가격이 시장 가격이 지금 5억이에요. 그러면 파는 사람 매도인 입장에서는 자 5억만 받으려고 해요. 한 5억 5천 받으려고 해요. 그렇지. 이 사람 생각은 시장 가격이 5억이니까 내가 최소한 5억 5천은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자 매수인은 을은요. 자 5억 주려고 해요. 4억 5천 주려고 해요. 4억 5천 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둘이 어째요? 뭐 해요? 서로 거래하니까 밀당하는 거잖아요. 남녀간에만 밀당한 거 아니요. 다 거래는 밀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주거니 받거니 밀고 당기면서 얼마로 이제 합의가 된 거예요. 5억. 그 사람 좀 이제 낮추고 이 사람 좀 올리고 해서 5억에 지금 거래가 생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계약도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자하고 보험계약자하고 둘이 의사표시 주고받으면서 의사와 표시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밀당해서 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계약은. 근데 자 부합계약서가 뭐냐면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다 정해버렸잖아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에 뭘 받아야냐면 승인을 받아야만 약관에서 효력이 있는 건데 여기 승인 받는 것은 일도 아니요. 그러면 뭐 보험자나 애들이라 어째요? 좀 우리가 심하게 말하면 한 통속이 한 통속. 웬만하면 다 승인해 줘 버린다고. 그러면 서로 밀당도 안 하고 이 보험계약자가 그냥 예스 마음에 예스 하거나 노 하거나 그러면 자동차 가진 사람들은 보험 안 들 수가 있어? 거의 강제하고 있잖아요. 들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냥 예스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서로 밀당해요 못해요? 보험계약은 못하죠. 그냥 보험자가 정한 거에 대해서 그냥 예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사가 그러는 거예요. 읽어보는 거는 집에 가서 읽어보고 뭐뭐 해주라고 서명하는 순간 나는 코가 끼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보험계약은 부합성이 있더라. 왜냐하면 보험계약자는 자기가 선택만 할 수 있지 서로 주거니 받거니 밀당해서 세부사항 조율하고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시험 지문으로 나온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보험계약의 특성하면 이제 유상이라고 나와요. 유상, 무상이 나온다. 유상계약이냐 무상계약이냐 물어본다고. 그러면 여기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자 재산의 출연이란 말이 나와요. 출연. 그럼 출연이 뭔 말이에요? 출연. 내놓은 게 출연이요? 그건 정확한 의미가 아니고 출연이라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나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상대방의 재산을 늘려주는 것이 출연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의 재산을 감소시키면서 상대방 재산도 감소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그건 출연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제일 안 좋은 경우죠. 아니, 직권만 죽으면 되는 너무까지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나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상대방 재산을 반드시 늘려줘야 돼요. 이게 출연이라고요. 나의 재산 감소시키면서 상대방 재산도 감소시켜버리는 거예요. 나의 재산을 늘리면서 상대방 재산 늘려. 이것도 출연이 아니라고요. 반드시 나의 재산을 뭐 해야 돼요? 감소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반면에 상대방 재산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늘려줘야 돼요. 이게 출연이라고요. 그럼 이 출연을 자, 양쪽이 하면 유상이에요. 한쪽만 하면 뭐예요? 무상이에요. 그럼 보험계약은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유상이라니까요. 그러면 보험계약자는 뭘 내는 거죠? 보험료를 내는 거잖아요. 보험료를 내게 되면 나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보험자, 상대방 재산은 늘려주잖아요. 왜? 당사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당사자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반드시 먼저 전제조건 출연이 있어요. 출연은 나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상대방 재산을 늘려주는 게 출연. 출연을 양쪽에 하면 유상이, 한쪽만 하면은 무상이. 그럼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런 게 있잖아요. 증여 있잖아요. 증여. 살았을 때 공짜로 주면 증여고, 죽으면서 공짜로 주는 건 뭐예요? 상속이요? 상속 아니요. 뭐라고 그래? 유증. 살았을 때 주는 거는 증여고, 죽었을 때 죽으면서 주는 거는 내가 죽으면 내 재산 너에 얼마 줄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유증이다. 상속이 아니고. 상속은 말 없이 그냥 가버리는 거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만약에 재산이 뭐 20억이야. 그럼 아들은 내가 줄게요 아들이 합니까? 아무 말 안 해도 아들한테 와버립니까? 애아들이라면 그냥 와버리잖아요. 그거는 상속은 말 없이 와버린 거고. 그래서 유증 그러잖아요.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그녀에게 줘라 그랬어요. 그럼 그녀가 이제 유증을 받는 거잖아요. 살았을 때 주면 어때요? 난리 나요, 안 나요? 째려본 사람 있잖아요. 다 이렇게 무사도 못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으면 줘라. 그게 유증. 그러니까 살았을 때 주는 거는 뭐이고? 증여고. 죽었을 때 주는 건 뭐이고? 유증이고. 그런 상식이에요, 이제. 그래서 자, 첫 번째 보험계약은 유상이냐 무상이 물어보면 뭐이다? 유상이다. 이렇게 알고 해야 정확한 답을 갈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자, 쌍무 나오고 편무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 기준은 뭐일까? 서로 대가적 의무를 자, 양쪽이 지면 뭐예요? 쌍무예요. 한쪽만 지면 한쪽만이 뭐예요? 편무. 그 보험계약은 유상이고 그다음에 쌍무요, 편무요? 쌍무. 그러니까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거고 보험자는 자, 둘이 정한 사항에 대해서 계약 목적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양쪽이 의무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 양쪽이죠. 그래서 쌍무. 그 다음에 자, 낙성이란 말이 있고요. 반대가 요물이라고 있어요. 요물. 낙성계약, 요물계약 그러거든요. 여기 기준은 약속만 해도 이루어지냐 아니면 이행이나 급부를 해야 이루어지냐 약속만 해도 이루어지냐 그 문제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보험계약은 낙성계약이에요, 요물계약이에요? 낙성계약. 약속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보험 목적이 나와 있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해야 돼요. 지급하기로 약속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약속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돼요. 지급하기로 약속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급하기로 약속만 하면 보험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낙선계약이에요. 근데 요물계약은 약속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약속 플러스 이행, 또 약속 플러스 급부, 이런 것들을 해야 이루어지는 게 요물계약이다. 그럼 보험계약은 무슨 계약? 낙선계약. 그 다음에 이쪽에 가서, 자, 요식하고 반대가 불요식이에요. 불요식. 그러면 보험계약은 어떤 형식이나 절차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요식이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뭐예요? 불요식. 그럼 보험계약은 무슨 계약이에요? 불요식이에요. 즉 구두려도 돼.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한테 불리하면 기억이 난다게 안 난다게? 안 난다게. 불리하면 기억이 안 난다게. 나쁜 사람들이죠. 기억이 안 난대. 그래서 요걸 갖다가 번복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증거를 남기는 거죠. 그래서 뭐를 했어요? 서면으로 남기는 거죠. 그렇죠? 원래 계약은, 거래는 구두라는 게 원칙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서면이 원칙이라고. 그게 아니요. 구두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불리하면 번복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려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서면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건 사후적인 문제, 추후적인 문제라고. 자, 요식, 불요식. 그 다음에 하나 더 좁아서 이쪽에다 쓸게요. 자, 일시적이에요? 계속적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 거래는 계약 한번 딱 체결하면 그 끝이죠. 근데 보험계약은 기간이 나와버리잖아요. 보험계약 체결하면은 뭐 15년, 20년, 30년 그러잖아요. 어떤 경우는 종신 정기금 계약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힘 있을 때 계속 보험료를 넣는 거예요. 한 15년, 20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거의 80 넘어지면 이제 힘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은 계속 이제 연금을 주는 거잖아요. 종신보험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종신보험. 그렇기 때문에 보험계약은 한번 계약 체결하면 기간이 있다 보니까 계속적이다고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었을 때,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뭐 할 수 있냐면 이걸 갖다가 깨고 싶을 때 해제를 하는 거예요. 해제. 자, 계속적일 때 깨고 싶으면 해제를 하는 거예요. 해지를 하는 거예요. 해지를 하는 거예요. 이 차이다. 근데 글자는 앞에는 똑같고 뒤에는 별 차이 안 난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자, 해제를 하면, 자, 어느 순간에 어떤 사유가 있어서 해제를 하게 되면 처음으로 계약 체결시 쪽으로 소급해가지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효니까 아무 효력이 없잖아요. 그럼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행한 것이 있으면 원상회복으로 돌려받고 또 거기 귀책사에 있는 사람한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해제예요. 근데 해지는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해지하면 처음부터 지금까지는 유효예요. 그리고 앞으로만 뭐예요? 무효요. 그러니까 원상회복 문제는 오지 않아. 청산 문제만 오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보험계약이 뒤에 가면 해지를 했어. 그러면 해지 이후로는 무효니까 사고가 나도 보험금 안 주는 거잖아요. 근데 해지하기 전에는 유효요, 무효요? 해지하기 전에는 유효요. 그럼 사고가 났어. 그러면 해지 전이니까 유효니까 보험금을 지급해야 돼? 지급하지 않아도 돼? 지급해야 돼. 그럼 그렇게 가면 좋잖아요. 근데 이 보험자들이 딴지를 거는 거야.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그 원인하고 사고하고 인과관계를 따져서 인과관계가 있으면 해지 전에는 인과관계가 있으면 보험금을 안 줘도 되는 면책사유가 돼버려요.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 주고 안 주고? 주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험계약에서 해제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와.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해지라고. 그러면 해지 전에는 유효, 무효? 유효. 그럼 해지 후에는 뭐예요? 무효. 무효는 아무 효력이 없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보험금 지급하지 않아요. 여기는 이제 유효니까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뭘 따지냐면 인과관계를 따진다고. 인과관계가 있으면 없으면. 그러니까 그 원인하고 인과관계가 있으면 보험금 주고 안 주고? 안 주고. 반대로 가면 안 돼.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 주고 안 주고? 주고. 요걸 따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해지가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어. 임의 해지하고 법정 해지가 있어. 임의 해지는 내가 해지하고 싶을 때 해지하는 거예요. 요거는 보험 계약자만 할 수 있어. 법정 해지는 법에 딱 정해져 있어. 이러이러한 경우는 해지하기로 한다고 딱 보험 계약법에 나와 있다니까. 대표적으로 뭐 고지 의무 안 해주면 해지.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안 해주면 해지. 위험 유지 의무 위반하면 해지. 계속 보험료 2번 이상 연체하면 해지. 이게 법정 해지다. 이거는 보험자만 할 수가 있어. 근데 위험 변경 통지 고지 의무 안 해가지고 그게 원인이 돼서 사고가 났어. 인과관계 있잖아요. 보험금 줘 안 줘? 안 줘. 면책이 됩니다 이 말이에요. 보험금 안 준다는 이야기는 보험자가 보험금 면책이 돼버려. 그러면 보험계약 피보험자는 보험금 못 받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하고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고. 그러니까 해지 전이면 유효예요. 유효일 때는 두 인과관계를 있냐 없냐 따져서 지급하고 안 하고, 면책하고 보험금 주는 거는 부책이라고 그래요. 부책. 보험금 안 줘도 되는 건 면책이라고 하고. 그래서 자 면책, 부책 문제가 나오는 거고. 해지 이후에는 무효니까 이건 무조건 보험금 안 주는 거예요. 지금. 뒤에 가서 다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1교시 마칠 건데 1회 때부터 7회 때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특히 뭐에서 나오냐면 특성에서 나와요. 특성에서. 그렇죠? 특성에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 쭉 하고 요거.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이면 요거. 제 3자를 위한 계약이다 보니까 특수한 계약이다. 그거 참고로 하시고. 왜 여기서 중요하냐면 항상 해제, 해지, 취소 문제는 누구만 할 수 있다. 당사자만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수익자나 피보험자도 해지할 수 있다. 이 문제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라. 근데 우리는 그게 또 쉽게 넘어가. 왜냐하면 보험금을 받았으니까 얘가 부당이득 반환한다. 그러면 맞는 것 같잖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걸 설명한 거고. 자, 10분 쉬었다가 2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